Cybercrime isn't a problem you solve or a fight you win. It's a constant battle, fought every day. It's rats in New York, rain in London, delays in airports. It's a given. If you can be hacked, you will be hacked. Dave will open that phishing scam email. Sarah will access that public Wi-Fi, and you will be compromised. At Mandiant, we don't say this to be depressing or defeatist. We say it as motivation, as a reminder to solidify your commitment and to harden your resolve. Too many businesses are overwhelmed by the threats coming their way when they need to fully commit and never, never, never give in. That's where we come in. We counter every threat with a response, every probe with a shadow, every attack with an inspired defense. It's not enough to stop the breaches. We work to stop the attackers. This is the reality of business today, and we will be there 24/7, not just responding, but proactively preparing. We can never get ahead of cyber criminals, but we have the intelligence, the expertise, and the technology platform to never let them win. Stay relentless. 안녕하십니까. 맨디언트 데이 슬기로운 맨디언트 사용법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행사에 앞서 맨디언트 코리아 문형록 지사장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Zombie apocalypse. 오늘 본 행사에 참석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맨디언트 코리아 문형록입니다. 네, 오늘로서 저희가 맨디언트 데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행사를 개최했고요. 뉴 맨디언트가 시작하고 2021년도에는 왼쪽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온라인으로서 저희 뉴 맨디언트와 맨디언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1년 동안 지난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비한 왼쪽과 같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했던 내용 중에 주된 내용들은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여러분들 회사와 기관에서 해킹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한번 또 토론해보는 가상 현실을 만들어서 한번 토론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맨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맨디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 멀리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저 멀리 우리와는 크게 연관이 없지 않을까, 또는 우리 회사가 맨디언트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더 맨디언트는 여러분들 가깝게 있고요. 말씀하시는 알고 계시는 국내의 모든 인더스트리에 저희 맨디언트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가깝게 여러분 곁에 사이버 보안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디언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여러 개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솔루션과 서비스를 다 소개할 것인가? 또 저희 나머지 멤버분들이 이 내용을 다룰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관과 기업에서 사이버 어택, 보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저희 맨디언트가 제공드리고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맨디언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봐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아마 보안 실무 담당을 하시고 아니면 중간 관리자 역할 또는 최상위 C레벨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안 현장에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된 일을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발생되는 여파는 꽤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의사결정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왜 힘들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뭔가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확실성이 없다라면 결정이 어렵겠죠.
또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모든 많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 중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어떻게 맨디언트와 함께 확실성을 찾아가고 마지막에 확실을 가질 수 있을지, 또 가졌던 확신이 어떻게 검증이 됐고 잘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꼭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서 좋은 내용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으면서 저희 맨디언트 데이 2023년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JPEG의 프레지던트 에릭 호우께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로 한층 더 강화하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로 오프닝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오니 자리에 마련된 수신기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수신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네, very good 안녕하세요.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디언트 데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구글에서 온 제 동료들도 좀 있네요. 앞줄에 계신데요. 저기 구글에서 오신 제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오후를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500분 정도가 현장에서 그리고 원격으로 이 세미나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 직업으로 제가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 군데에 이제 여행을 출장을 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 오는 걸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음식도 좋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거든요. 제가 요새 구글 그리고 맨디언트 전략 왜 맨디언트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왜 구글이 맨디언트를 인수했는가, 그리고 구글의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고객사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가, 특히나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사이버 공격 면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사이버 시큐리티 여정을 구글 시큐리티를 어떻게 이제 슈퍼차지 급속 충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글을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해커라면,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구글을 공격할 수 있다면은 하룻밤 사이 굉장히 유명한 해커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점은 2009년 12월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작전 오로라 작전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글이 굉장히 치명적인 국가 차원의 공격자로부터 공격을 받은 건데요. 조사에 따르면 굉장히 큰 나라의 소행이었고 굉장히 고도화된 보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특히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더 이상 이제 직원을 그냥 다른 보통의 해커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 기업을 그런 국가 차원의 공격자, 굉장히 고도화되고 굉장히 역량면에서 진보한 그런 공격자로부터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일이 구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전 세계 고객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보안 태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해커들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 차원의 공격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9년에 구글에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뭔가 각성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구글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의 기술을 많이 확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플랫폼 강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로드, 특히 이제 직원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지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맨디언트를 인수하면서 지금 맨디언트가 갖고 있는 역량, 특히 이제 맨디언트가 갖고 있는 역량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글은 시큐리티 보안을 모든
인프라에 시큐리티를 넣고 싶다는 거였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프라를 말하는 거죠. 단순히 머신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런 거를 도입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오로라 작전 2009년 사건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구글 직원이기 때문에 구글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노트북이 크롬북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예 설계된 그런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구글 직원들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굳이 비밀번호를 스스로 바꿔야 될 그런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동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래의 사이버 보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전략은 이제 고객들이 특히 임팩트와 스피드 면에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10배 정도 발전을 하길 원해요. 구글 스케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는 사이버 보안이 단순히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고 또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한 스킬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맨디언트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구글의 고객사가 스케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맨디언트는 특히 이제 트레이드 인텔리전스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요. 맨디언트가 지금 국가라면은 특히 이제 CTI 면에서는 저희가 6번째 강대국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기업도 특히 CTI 면에서 맨디언트만큼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단지 그냥 휴먼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동으로 인터넷을 서치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전 세계에서 그 70%의 인터넷 트래픽이 구글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높은 가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는 AI가 저희의 미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모든 것에 AI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얻게 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구글이 맨디언트를 인수했을 때 굉장한 혁신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트너를 아시죠? 가트너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구글이 맨디언트 크로니클 심플리파이 그리고 바이오스토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이오스토털 다 쓰고 계시죠? 무료 버전도 있고 또 여기 유료 버전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글이 지금 이거를 다 가짐으로써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환경을 굉장히 바꾸고 심지어 이제 파괴할 수 있는 디스럽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특히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다 시임리스하게 연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이제 쉬워질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플랫폼을 쓸 수 있게 된다면 구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똑같은 기술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구글이 원하는 거고요. 저희의 전문성과 경험과 저희의 노하우와 AI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 프로세스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려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구글이 하는 비즈니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글의 전략입니다. 맨디언트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단순히 구글 클라우드만을 위해서 설계된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만을 위해서 설계된 게 아니에요. 이건 멀티 클라우드를 위해 설계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점은 특히 맨디언트랑 파트너가 될 때 저희는 굉장히 객관적일 거예요. 저희는 전 세계를 보호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저희 목표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고객사들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냥 한 가지 클라우드만 쓰는 분들이 없으시죠. 왜냐면 어떤 거는 구글에서 더 잘 돌아가고 어떤 건 딴 데서 더 잘 돌아가니까요. 저희도 그 사실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솔루션은 계속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다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온프렘 고객들도 지원을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현장에서 저희가 뭘 갖고 있는지, 솔루션 측면에서 뭘 갖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면은 맨디언트 솔루션들이 보이죠? 이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코어, 핵심 솔루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건데요. 오늘날 구글은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상품,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 모든 글로벌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기술, 바이러스 토털,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이용하고 있는 바이러스 토털 같은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처럼 이건 다 지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을 위한 기술을 개발한 똑같은 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오늘날의 보안은 전 세계적인 문제죠. 이거는 단순히 한국에서의 그런 위협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국가에서 어떤 키스트로크, 그런 키보드 한번 누르는 것이 여러분의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랜섬웨어 같은 공격을 생각해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지난 몇 개월에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 같은 회사, 다른 고객들을 도와준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특히 여러분들의 IR나 랜섬웨어 대응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IR을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저희가 거의 20년, 21년 정도의 경력의 그런 IR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자사의 보안 태세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자사의 환경을 침투하라고 그런 서비스도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구글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인데요. 구글은 전 세계에서 특히 클라우드 면에서 가장 안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그 안에 굉장히 고도화된 보안 기술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Security Command Center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자동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정을 어떻게 급속 충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이해하셔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보석인지, 뭘 보호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의 사이버 보안 태세를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침해를 탐지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이버 보안은 여정이에요. 어떤 순간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10 million 투자해서 어떤 고도화된 기술을 구매를 하고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지속적인 연속적인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구글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궁극적인 목표, 특히 맨디언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큰 문제 없이 특히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해커들의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마음 편히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늦게 만드는 드러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고객들에게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함께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참가해 주셔서 감사를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진석 전무가 발표를 할 텐데요. 특히 이제 threat intel, 위협 인텔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특히 의사결정 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맨디언트에서 발간한 위협 인텔리전스 리포트인 Global Perspective on Threat Intelligence를 주제로 맨디언트 코리아와 노스아시아 기술총괄을 맡고 있는 오진석 전무가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맨디언트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오준석 전무입니다. 에릭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셔서 좀 약간 감동받았어요. 아마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 구글 시큐리티하고 맨디언트 시큐리티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마 느낌적으로 좀 아직 멀리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맨디언트는 맨디언트 어드밴티지 플랫폼이라는 걸 기초로 합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죠. 이 플랫폼의 가장 기초가 근간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트렛 인텔리전스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죠. 이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많은 모듈이 있고요. 그러면 구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글은 뭐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토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GCTI라고 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인텔리전스 팀도 있습니다.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나은 모양으로 보이실 텐데요. 아마도 잘 합쳐질 것이고요.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디언트 어드밴티지가 갖고 있는 시큐리티 밸리데이션 플랫폼, 보안 시스템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솔루션들은 구글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들인 여러 가지 많은 컨트롤들,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라든지 리캡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머라든지 이런 시큐리티 컨트롤들이 네이티브 컨트롤들을 또 밸리데이션에 연관시켜서 활용할 수 있어서 엔터프라이즈의 환경에서 통합적인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운영하시는 SOC 팀 플랫폼에 대해서 운영을 돕기 위해서 맨디언트도 오토메이트 디펜스 많은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클로니클이라고 하는 파워풀한 어떤 그 솔루션을 구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클로니클 솔루션 심스와 플랫폼은 맨디언트 것도 아우를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스크립트 벤더에 있는 솔루션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굉장히 큰 확장성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또 맨디언트 갖고 있는 컨설팅 조직, 컨설팅의 많은 서비스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또 컨설팅 서비스와 또 하나의 시너지를 내면서 가장 큰 그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그림들이 계속 합쳐지고 변형되고 발전하는 방태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러한 진행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어나운스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이런 모든 그 포스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렛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렛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맨디언트에서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하게 됐어요. 보고서는 이제 글로벌 퍼스펙티브 온 트렛 인텔리전스라는 보고서인데요. 뭐 위협 동향이 어떻다, 북한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시장에 어나운스된 게 보통 지금 뭐 일반적인 커머셜 시장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많은 벤더, 저희를 포함한 많은 벤더가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구독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장에 얼마만큼 적용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베이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는 그 C레벨을 포함한 임원급 레벨, 그 다음에 리더십 레벨에 1350분을 글로벌하게 모셔서 서베이를 했고요. 1350분은 맨디언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맨디언트 고객이 아니더라도 포함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지역의 13개 국가, 18개 인더스트리를 포함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한국은 그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명의 참석자, 응답자가 있었고요. APEC은 600명, 전체 1350명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는 한 30개 정도 한 항목이 실제로 서베이를 했는데 저희가 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아마 따로 세션 하나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게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조직은 아래 공격 그룹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요. 그 파이낸셜 모티베이션 그 공격 그룹에 대한 그 대응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83%. 그죠? 그 다음에 핵티비스트, 어떤 그 핵티비즘에 관련된 그런 그 공격 그룹은 90%. 네이션 스테이트, APT 그룹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94%. 이거는 사실 거의 우리는 어떤 공격 그룹이 와도 대응할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서베이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텔리전스로 무장이 되어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라는 어떤 서베이인데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어떤 국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금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봤을 땐 한국 기준으로 보면 북한하고 이란이 좀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나하고 이란이 좀 높았고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평가나 APEC의 평가를 봐도 50, 60%대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90% 정도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대응합니다라는 것과 이 내용과는 사실 맞지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죠. 또 다른 설문에 보면은 응답자는 조직이 전반적인 위협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가 조금 잘 안 돼요.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포션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68%, 71%, 87%가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치와 이런 내용들이 설문 전반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안 맞아요. 서베이를 한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원들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팀 리더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위협 인텔리전스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파인딩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96%가 두 개가 있는데 위협 인텔리전스 품질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는 충분합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죠. 96%는 보안 의사 결정자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위협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96%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품질에도 만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그거에 인해서 많이 좀 뭔가 적응되고 개선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79%의 응답자는 어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면적 이해와 검토 없이 비즈니스 디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매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79%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 따위는 그 비즈니스 선택에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67%의 답변자는 고위 경영진들이 결정권자들이 사이버 위협을 과소평가, 중요하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는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 전체에 위협 인텔리전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가장 큰 과제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했던 96%에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현실은 큰 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반증이죠. 제가 요거를 이제 가지고 기자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한 3일 동안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뽑아내던 것인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느낀 건 현실적으로 위협 인텔리전스를 이제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는구나 라는 현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알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How에 대한 퀘스천이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잠깐 포즈 하면은 맨디언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메시지겠죠. 맨디언트를 불러주시면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뻔한 메시지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운영하고 투자하는 걸 극대화하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제너럴한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PDCA 사이클도 돌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검증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액셔너블 체크를 하고 메저먼트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백서가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디펜던스 어드밴테이지라고 해서 2021년에 낸 보고서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액션을 취하고 검증하고 그러한 어떤 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협 인텔리전스 하시고 만들 수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액셔너블한 아이템들을 각 기업마다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위협 프로파일링을 해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를 디파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전략들을 세워가는 방법들, 그리고 사이버 프로파일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조직별로 많이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다음 많은 이렇게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제 다음 세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우리 조직에 지금 위협 인텔리전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뭔가 이제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궁금점이 있으셨다면 다음 세션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중간에서 브리칭 역할로 이렇게 인텔리전스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것들을 저희가 나머지 준비된 세션에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에리코 사장님께서 이제 그 구글 시큐리티가 왜 변모했는지 맨디언트를 인수했는지에 대한 밸류를 말씀드렸고, 제가 글로벌 퍼스펙티브 온 트레트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세션은 맨디언트가 알려주는 위협 인텔리전스의 정확한 정의와 실제적인 방법,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거스가 그다음에 또 우리 코리아에 있는 김승상 분께서 같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무슨 액션able 플랜을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뭘 우리가 액션able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필립 로우, 그다음 강량호 수석께서 발표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버 전장에서 직접 겪은 실제 보안 사고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재미있게 풀어주실 것은 또 스티브 레지안과 그 다음에 우리 신용훈 이사님께서 말씀해 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준비한 모든 세션들은 타이틀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맨디언트 생활이라고 했던 타이틀이 있었죠. 약간 드라마 패러디를 하긴 했는데 매뉴얼 같고 어떻게 하면 맨디언트와 함께 보안의 어떤 모든 긴 여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맨디언트가 알려주는 위협 인텔리전스의 정확한 정의와 실질적인 사용 방법을 주제로 맨디언트 APJ Head of Strategy Sales 이골스 K와 맨디언트 코리아 Security Architect 김승준 상무가 함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y, good afternoon,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d like to start with a bit of a 제가 historical. 뭔가 역사적이 좀 인텔리전스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맨디언트는 한 15년 정도 이 업계에 있었는데요. 제가 인텔리전스를 돌아보면은 뭐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많은 조직들이 인텔리전스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거를 보면은 저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품질의 믿을 만한 그런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텔리전스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고품질, 고신뢰도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하려면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이거는 인텔리전스의 파워와 연관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 프로세스랑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가 왜 인텔리전스 그 자체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인텔리전스가 뭘까요?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데이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데이터는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여정의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군대를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탱크의 수라든지 학계에서는 그런 시험 문제 수 그런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텔리전스는 아니에요. 사이버 보안에서는 IP 주소라든지 URL 같은 게 인텔리전스에 필요하죠. 그런 게 데이터입니다. 이제 이 피라미드를 세워 나가면서 이제 인포메이션을 보게 됩니다.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정보라는 거는 과거를 돌아보고 뭔가 통계적인 분석을 이 데이터에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군대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탱크의 역량이라든지 학계에서는 학교로 치면 어떤 시험의 그런 그 시험 시간 이제 기간 시험 시간 같은 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에서는 이제 멀리어 분석 같은 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증거로 뒷받침되고 컨텍스트가 있는 분석이 된 자료가 인텔리전스가 됩니다. 군대를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대편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상대편 군사의 그 의혹, 사기 같은 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생각하시면은 이제 사이버 공격자들의 TTP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인텔리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제 의사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컨텍스트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의사 결정 리스크는 모든 조직에게 아주 중요해요. 뭐 경영진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다시 오퍼레이션 면에서도 다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인텔리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텔리전스는 저희가 아주 순수한 인텔리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격자랑 리스크에 대한 인텔리전스입니다. 이거는 업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문에 대한 업종이라든지 그런 지리적인 정보에 기반한 그런 위험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통해서 맥락과 검증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업계나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속이라든지 CERT 분석에도 이게 활용이 되고요. 다른 여러 파트가 이런 인텔리전스를 활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오늘날의 업계에서는 저희가 인텔리전스가 딥웹이라든지 다크웹이라든지 표면 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운영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운영화할 수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냥 케어스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를 올바른 포맷으로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적당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인텔리전스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자랑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왜 과거에는 딥웹이랑 다크웹 모니터링이 이런 사이버 보안의 최전선이었나 생각해 보면은 2010년대를 보면은 이런 사이버 보안 언더그라운드를 보면요. 여기가 굉장히 규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랜섬웨어도 없었고요. 이 사이버 언더그라운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찰 검찰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규제 감독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되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에서 10년 전부터 이게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랜섬웨어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이 공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브리치, 이런 침해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이제 더 이상 랜섬웨어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사이버 언더그라운드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이버 언더그라운드의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를 얻을 때는 이 더 이상 사이버 언더그라운드에서 정보를 얻는 효과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더 이상 이게 왜 가치가 없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점점 복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의 해킹에서 나온 건지 이번 해킹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 특정 데이터가 이 공격자가 이거 정말로 파괴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어떤 범죄자 행동 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증거 기반, 맥락이 있는 컨텍스트가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텔리전스를 운용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인텔리전스를 내가 받으면 이거를 운영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대화 같은 거예요. 저희랑 같이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보안회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하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 벤더에서 여러 소스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사례를 보면요. 이제 오진석 전무가 얘기한 것처럼요. 이런 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ROI를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 사례의 ROI가 어떻게 되냐.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요. 굉장히 이제 적은 ROI를 주는 거는 약간 더 기술적인 거예요. 물론 이걸 SIEM을 강화할 수 있고요. SOAR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아웃풋이 너무 작아요. 조직 전체로 본다면 ROI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점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경영진의 사용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도달하셔야 되는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 도달하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중동, 뭐 라틴 아메리카, 유럽,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저희가 인텔리전스는 정말로 중요한 인에이블러였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threat profile은 또 인텔리전스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되는 요소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위협을 필터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룰 기반으로 여기서는 100개 중에서 20개의 이런 위협에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매가 있을 때 그중 80%의 영향은 이런 부분에서 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 굉장히 파워풀한 서비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난 10년간 이거를 몇 번이나 해봤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거는 조직들이 가장 기꺼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인텔리전스는 원래 이제 군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기업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군대의 가장 중요한 건 방어인데 방어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시그널이라든지 어떤 리포트든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가치 있는 인풋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중요한 인풋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해외에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계에 진출을 하든지 무엇을 어떤 비즈니스든지 이 인텔리전스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맨디언트는 지난 수년간 이거를 해오면서 여러 기관들을 평가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어떻게 비교 우위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이 위협 프로파일은 굉장히 흥미로운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청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반도체 업체에 대한 threat profile인데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계가 이제 한국이 굉장히 여기서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위협 프로파일을 보면은 저희가 어떤 threat가 어떤 위협이 이 비즈니스 아니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 벡터를 보고요. 여러 가지 공격자를 보고요. 이 공격자들이 사용할 툴들을 다 본 다음에요. 여러분들의 threat 프로파일에 그거를 매핑을 하는 거예요. 위에 씌우는 거죠. 그래서 제일 오른층에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산업 스파이, 특히 이제 지적 재산에 관한 위협이었고요. 이거는 특히 APT41이나 APT10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위협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TTP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공격자들을 수십 년간 추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근데 이 프로파일은 왜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기업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의 환경, 그들의 비즈니스를 분석을 해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이제 위협 프로파일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의 작업이고요.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이 위협 프로파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만들었고 함께 운용화할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인텔리전스 활용은 이 사이버 위협 프로파일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샘플이고요. 어떻게 프로파일이 구성되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정보작전이라든지 뭐 그런 거랑 관련된 위험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SNS를 감리감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이 위협은 완전히 막을 수가 없고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이거를 만약 해보시다면 이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요. 굉장히 살아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인텔리전스를 활용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위협 프로파일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건너가야 될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 장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수년간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위협 인텔리전스를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정을 통합적으로 나타낸 장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를 도입하고 싶으시면 먼저 여러분들의 자체 역량을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사람과 프로세스를 그리고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런 목적이란지 목표를 향상, 강화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닝인데요. 가끔은 이게 강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절한 스킬셋, 적절한 팀이 없다면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텔리전스 구독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아직 구독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여기서 이제 구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인텔리전스 구독을 신청하기 전에 그 전에 이걸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 세계에서 본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을 하시면은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다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 기간 동안 풀타임이든 파트타임 동안 여러분들을 인텔리전스 운용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방식이 아마 여러분들이 인텔리전스에 쓰는 그 모든 달러가 그 여러분들의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텔리전스 운영을 향후 몇 년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아이디어를 얻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부분이었고요. 이제 제 동료가 인텔리전스 특히 사용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특히 이제 Security Validation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맨디언트의 김승준입니다. 이고스가 발표해 준 내용이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주옥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런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보안 사고가 발생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한 뉴스가 발생을 하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전화가 옵니다. 혹시 IOC 정보 있나요? IP 뭐 봐야 돼요? 해시코드를 뭘 봐야 돼요? 라는 질문이 줄을 이뤘다고 하면 최근에는 한국 보안 시장이 정말 많이 발달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느끼는데 최근에는 전화 와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공격 그룹이 어디예요? 만약에 공격 그룹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안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IOC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최근에는 하십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계속 반도체 APT41이라고 하는 공격 그룹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번 주죠. 미세 공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에서 미세 공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ASM이라고 하는 공정의 중요 기밀 자료가 중국 직원에 의해서 탈취가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하단의 기사를 다시 좀 자세히 보다 보면 ASML 자사뿐만이 아니라 공급사, 고객 등의 IT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적인 시스템 파괴라든가 금전적인 이익이 아닌 데이터를 빼내기 위한 멀웨어 또는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들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이버 공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어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망가지고 데이터를 탈취해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요즘에 고도화된 공격 그룹들은 내부에 그냥 머무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노이즈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럼 뭘 하냐면 중요 데이터를 그냥 계속해서 게더링하고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조직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과하고 있을 수가 있죠. 비정상적인 데이터, 비정상적인 트래픽들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런 뉴스 기사를 저희가 접했을 때 보안 관리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ASML이 반도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국을 보면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미중 경제 갈등 중에 아주 미묘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더 가깝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 외 여러 가지 산업들이 중국과 연계가 되어 있고 중국은 그러한 정보들 정말 침 흘리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에서 한국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중국 기반의 공격 그룹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런 공격 그룹들이 나와요. 15개의 공격 그룹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공격 그룹들이 자기마다 특색이 다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격 기법, 절차, 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격 프로파일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APT41이라고 하는 이 공격 그룹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CTI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관점, 그리고 운영적 관점, 그리고 전술적 관점에서 이 보안 공격 그룹에 대한 프로파일링 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가 전략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공격 그룹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조직을 어느 나라를 기반한 공격 그룹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특정 산업군을 타겟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중국,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파괴 공격이나 금전적 이익도 있겠지만 주요한 목적은 정보 수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국가와 그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산업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개국과 21개의 산업군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누가 왜 우리 조직을 타겟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인사이트를 약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공격 그룹들의 1차적인 스트래티직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공격 그룹들이 공격을 할 때 어떤 공격 기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 조직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멀웨어를 쓰고 어떤 툴들을 사용을 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취약점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 있는 SOC 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 그리고 IOC 정보들. 저희는 전술적인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전술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저희가 전술이라고 하면 야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 보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의 IOC 정보라든가 취약점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트래픽들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택티컬 인텔리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의 포맷을 하나 기업 보안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포맷의 정보들을 이제 계속 채워 나가셔야 되죠. 정보를 채우면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APT41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술적, 운영적, 택티컬한 정보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 하다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격 그룹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업투데이트된 최신 데이터가 보안 관리자들 이 데이터시트 안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부에서 지금 보안 관리자들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맨디언터 같은 전문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 1000회 이상의 침해 사고에 직접 나가서 조사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공격자들이 진행했던 공격 절차와 진행 사항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됐던 멀웨어 그리고 툴들에 대한 데이터를 APT41에 대한 내용 또는 그 외의 공격 그룹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플랫폼,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보안의 체계를 강화하실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데이터만을 가지고 저희가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맨디언트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는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냐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레포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레포트들은 APT41이라고 하면 APT41이 최근에 공격했던 공격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요. 최근에 발생했던 침해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침해 사고에서 APT41이 어떤 공격 기법들을 썼고 어떤 툴들을 썼고 어떤 멀웨어를 썼는지에 대한 최신 분석 공격 기법에 대한 분석된 레포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APT41이 속해 있는 중국에 대한 프로파일링, 중국의 그 외적인 정말 많은 공격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공격 그룹들이 최근에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산업군에서 어떤 공격자들이 공격하는지에 대한 트렌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뿐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란 공격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특정 인더스트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우리 조직을 타겟하고 있는 공격 그룹들이 이러이러한 공격 그룹들이 있구나. 몇 천의 공격 그룹들이 있을 텐데 그 공격 그룹들을 모두 다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어티가 높은, 우선순위가 높은 공격 그룹들을 저희가 프로파일링하고 우리 산업에 큰 영향,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격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맨디언트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하고 확인하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실제 공격자들이 APT41이 반도체를 타겟팅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들이 공격하는 공격 기법은 이러이러하고 멀웨어는 이걸 쓰고 툴들은 이걸 쓰고 있다. 라는 게 다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 후에 기업 보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실제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 우리 내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보안 체계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탐지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제 다음 세션에서 세큐리티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안 체계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대응 태세에 대한 확신을 주제로 맨디언트 APJ Security Architect인 필립 로우와 맨디언트 코리아 Security Architect 강양호 수석이 함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네, What I'm going to do 안녕하세요. today is just 저는 presenting you 오늘 with how we use
어떻게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인텔리전스랑 함께 활용을 하느냐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사용 사례의 예를 특히 APJ 지역에서의 사용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Threat Intelligence랑 Security Validation을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의 조직에게 어떻게 그런 공격자들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 자신감을 드리기 위한 게 목표고요. 저희가 이 밸리데이션을 위해서 쓰는 모든 공격들은 다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수집된 진짜 공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테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이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도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공격자들이 여러분들의 기업을 타겟팅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업계는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저희 많은 조직들이 보안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해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을 보시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집니다. 저희서 Security Validation이라는 뜻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보안 장비가 있죠. 점점 여러 가지 레이어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보안 장비를 설치를 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Security Validation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보안 장비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실제로 어떤 공격자를 막아내는 활동이 아니라 이게 그 막는 활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여러 개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53%가 이제 공격을 인지하지 못했고 74% 정도가 공격이 탐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Security Validation을 통해서 특히 썩팀에서 어디에서 이런 점들이 놓쳐지고 있는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효과성 을 입증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테스트는 굉장히 안전하게 특히 멀웨어라든지 이런 공격자들에 대한 테스트가 굉장히 안전하게 실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조직에 어떤 갭, 어디에 이제 구멍이 있는지 이게 잘못된 설정 때문인지 등을 평가를 하고요. 그 갭을 줄이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나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 합리화 과정을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더 블러킹을 더 잘하는 기술이 있다. 아니면 A나 B 중에서 이게 블러킹을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합리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에 조금 더 적절한 결정을 하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Security Validation에서 보는 전형적인 환경인데요. 제일 좌에서 우를 보시면은 여기 환경이 있고요. 중간에는 여기에 그런 보안 방어 장비들이 있죠. 여러 가지 기술을 쓰고 있고요. 방화벽, 프록시, DLP, 그리고 엔포인트, 좌측 엔포인트 쪽에는 카본 블랙이라든지 등등의 엔포인트 EDR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이런 솔루션을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희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Security Validation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격자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죠. 인터넷 쪽에. 그리고 피해자는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PT 그룹이랑 비슷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던 어떤 취약점이라든지 캠페인 공격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여러분들의 보안 장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장비가 최고의 그런 보안을 탐지든지 블러킹이든지 뭐든지 어디서 제일 최고의 방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고요. 이 디렉터가 제일 가운데서 이거를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활용을 해서 이게 어떤 식의 그런 정보가 쌓이는지 매트릭을 작성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랑 상관이 있는데요. 이 밸리데이션의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짧은 비디오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저희 인텔 측의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인텔리전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조업을 타겟팅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매니팩처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게 이번에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조업, 한국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하고 나면은 저희가 공격자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UNC 1130이 있고요. 이제 북한과 관계된 그룹이 있고요. 이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러이런 말레이어를 쓰고 뭐 대한민국의 제조업계를 노리고 있는 그룹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그룹에 대한 자세한 인텔리전스가 있는데요. 설명도 있고요. IOC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밸리데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약 60개 정도의 테스트를 엉크 1130에 관련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을 클릭하면은 이 밸리데이션 플랫폼이 열리는데요. 이 60개의 테스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 UNC 1130이랑 관련이 된 테스트고요.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제가 파이어월이랑 IPS를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46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트워킹이랑 관련된 걸로 줄였고요. 그래서 46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여러분들의 환경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격들을 플랫폼에 불러와서 네, 이제 여기 46개 테스트가 있죠. 그리고 이걸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여러분의 환경에 직접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보여준 예시가 여러분들의 환경에 이거를 소스랑 데스티네이션을 설정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환경에 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 UNC 1130이랑 관련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파이어월, 방화벽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잘 블로킹을 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시험들을 돌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게 여기도 이제 파이어월이랑 프록시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 공격들을 적용해 본 후에는 이제 나온 정보로는 뭘 하셔야 될까요? 저희가 마이터 어택을 밸리데이션 플랫폼에 쓰고 있는데요. 이 마이터 어택에서 제가 크레덴셜 액세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 전술과 기술과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고요. 이 기법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비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이 특정 테크닉을 잘 탐지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를 돌려본 다음에 어떻게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방화벽 쪽에서 어떤 테스트를 돌려봤는지 그 테스트에 대한 기록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결과에 대한 증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아태 지역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통신사였고요. 그래서 그 통신사가 자기들의 이제 보안 솔루션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까, 밸리데이션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엔포인트 쪽에서는 2개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더 효과가 좋은 한 개의 엔포인트 솔루션을 선택을 해서 비용을 좀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테스트를 각각의 솔루션에 돌려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수집을 했고요. 테스트 결과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공격들이 어떻게 잘 보호가 어디 쪽에서 더 잘 보호가 되고 있었는지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솔루션이 더 높은 방어를 보안을 제공을 하느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거하도록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공격을 합니다. 각각의 엔드포인트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저희의 그 아웃풋을 수집을 하고요. 세 번째로 아웃풋을 기반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네 번째로는 어떤 게 더 높은 방어를 제공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비용 효과 그리고 최적의 투자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조업이었고요. 이거는 얼마나 이 misconfiguration이나 workflow가 잘못 설정이 돼 있을 때 위험이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MSSP SLA를 얼마나 이 SLA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MSSP를 쓰고 있을 때 MSSP의 SLA를 어떻게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는데요. 왜냐하면은 APT 공격 그런 타겟이 되는 그런 업계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MSSP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조직에 대한 테스트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MSSP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MSSP는 저희가 한 공격을 탐지를 했고요. 그리고 탐지를 했는데 제대로 어떤 APT, 어떤 그룹인지 잘 탐지를 했는지, 잘 특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복구라든지 대응은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간의 공격은 탐지했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은 보지 못해서 이 그룹을 특정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업계가 왜 이랬는지 굉장히 정당화를 많이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면은 저희가 APT의 행동을 따라하는 어떤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뭐 엔드포인트라든지 여러 공격 벡터의 공격을 했고요. 이런 경보가 소크팀하고 MSSP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사례이지만 이런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 다른 MSSP도 고려를 하면서 어떤 MSSP가 비용 대비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SIEM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이 조직은 SIEM이 있었고요. 이 SIEM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SIEM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이벤트가 탐지되지 않거나 어떤 사건이 어떤 공격이 우회되고 있진 않는지 이런 거를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련의 공격을 테스트해 보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APT 공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PT 공격에 포함된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뭐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등등 보안 장비에서 이런 정보를 얻고 이 정보들이 SIEM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SIEM이 분석을 한 결과가 적절한 시간에 제대로 된 분석을 해냈는지 저희가 실제로 수행한 공격에 대한 정보와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이런 공격을 여러 번 함으로써 그 조직은 이 SIEM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공격이 발생했을 때 더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전반적인 보안 장비에 대한 공격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이 공격에 대한 정보가 SIEM에 돌아갔을 때
그 심에 대한 심에서 나온 정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심이 가끔 미스컨피규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설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갭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이런 세 가지 사례가 저희가 다른 조직들, 여러 조직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Security Validation인데 이 외에도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강량호 수석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에 땀이 흥건합니다. 네, 너무 열정적인 발표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발표를 해주신 필립님께서는 APJ에서 MSV, 그러니까 바스 제품의 MSV의 영역에 대해서 가장 기술력이 있으시고 어떤 인사이트가 가득하신 최고의 기술자 분이시고, 그분께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은 MSV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조직에 있는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의도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들으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고 사실 인텔리전스를 쓰고는 있다라고 한데 이거를 실제 우리의 업무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MSV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쉽게 우리의 제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측정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발표하는 시간이 중간이에요. 딱 중간이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많이 이제 텐션이 늘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좀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당신의 기업에 위협이 되는 공격을 즉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인텔리전스, APT, 41, 언크,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MSV로 즉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당신의 조직의 방어 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임원분들께서 뉴스 기사 보시고 저희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야, 옆에 회사 공격당했는데 우리 잘 막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죠. 네, MSV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네, 저희 잘 막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MSV를 시뮬레이션해서 네, 저희 잘 막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막혀서요. 이런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침표로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이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MSV는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스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러한 개념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저희가 보안 솔루션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구성을 하고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솔루션을 MSV를 통해서 최적화를 시킵니다. 최적화를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최적화를 한다는 의미는 잘 탐지가 되도록 설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유지한다는 의미는 또한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투자 계획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 최적의 보안 수준을 가져갈 수 있고요. 사실 바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브리치 어택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이거를 점검과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은 점검처럼 분기별 한 번, 반기별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안을 하기 위한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협을 탐지를 하거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두 가지예요. 저희가 보안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협을 탐지하거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MSV는 이 위협과 위험을 관리하고 탐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지식이 되는 인텔리전스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안 환경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안 효율성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보안 효율성이 향상이 된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우리의 탐지 수준과 위험 관리 능력이 올라가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발표를 마칠 거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저쪽에 상품들이 이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상품 이제 받으셔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집중력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맨디언트 코리아 신용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저는 매번 마지막 세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스티브가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맨디언트가 침해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줬고, 그리고 맨디언트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사고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현재 온라인으로 맨디언트 데이를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 또는 기관의 보안 담당자실 텐데요. 이런 사고 조사에 있어서 맨디언트가 함께 조사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물론 해외에 살아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 우리한테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그 조치하는 과정에서 맨디언트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타이틀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맨디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스티브가 얘기한 세 가지 사례의 침해 사고들이 만약 우리한테도 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다크웹에 우리의 민감 데이터를 판매하는 글이 게재됐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요즘 저희한테도, 저희 인텔에도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기 위해서 이제 다크웹 모니터링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신데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모니터링해서 이런 것들을 내리시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해커 그룹과 샘플 데이터를 받으셔서 이 민감 데이터가 진짜 우리의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근데 맨디언트는 사실 그런 과정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부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공격의 유출의 통로가 발생했다는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내부에 여러 조사들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침해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들을 취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특정 서버에 웹쉘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아니면 우리 내부의 특정 서버 IP라든지 PC IP가 외부 C2 서버랑 통신한 이력, 그리고 지금도 통신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보안 담당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더 많은 피해를 줄이고자 지금 현재 웹쉘이 있는 서버를 재설치를 하실 거고요. 외부 C2 서버랑 통신하고 있는 IP들, 외부 C2 서버에 대한 어떤 서버인지 당연히 확인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신을 못하게 방화벽이라든지 IPS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1차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스티브도 얘기했지만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황인데, 만약에 랜섬웨어를 당해서 다면적 금전 탈취 공격을 우리가 받는다면, 제가 이걸 쓰면서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피해받은 시스템을 빨리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받은 시스템을 복구하는 동안 해커들은 이미 확보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아까 스티브가 얘기해 준 예를 들어서 재무, 인사, 생산 라인에 대한 다방면적인 공격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피해를 복구했다라고 한들 그들은 이미 확보한 공격의 통로를 이용해서 그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공격을 가해서 결국엔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맨디언트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론 그 상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맨디언트라는 전문 기업과 같이 이게 왜 발생했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이게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흔적인 건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타이틀이 슬기로운 맨디언트 사용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맨디언트가 도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스티브의 사고 사례에 대부분 나왔던 사고 대응 서비스와 치매 진단 서비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맨디언트는 매년 700건 이상, 저건 제가 좀 과거 데이터를 본 건데 조금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의 광범위한 산업군에 대한 조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사 경험 자체가 맨디언트의 분석 능력을 인정해주는 어떤 잣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있는 부분, 이런 조사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공격 그룹에 대한 기법, 공격 툴, 그리고 IOC 값들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에 다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석가가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을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축적된 위협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석가가 평준화된 분석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순환 체계의 맨디언트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디언트가 일반적인 치매 사고 조사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의 치매 사고 조사라고 하면 의심되는 서버라든지 의심되는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포렌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맨디언트는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기반의 전용 분석 툴을 이용해서 특화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포렌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저런 전용 분석 툴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1000대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의 이벤트와 트래픽을 같이 분석하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인지 그리고 현재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치매 사고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포렌식을 하지 않다 보니 저희가 한국에는 아직 직접 이런 치매 분석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랑 계약을 하시면 에이펙에 어디에 있는 글로벌하게 어디에 있는 분석가가 뛰어난 분석가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원격으로 붙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런 엔드포인트라든지 네트워크 기반의 전용 분석 툴을 이용하기 때문에 꼭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저런 툴을 이용해서 스위핑을 하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해 주신다면 원격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상황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고 대응 서비스, 치매 진단 서비스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릴 사고 대응 서비스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조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시간을 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고 대응 대비 서비스는 맨디언트와 약간 1년 아니면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고 조사 시간에 대해서 100아워, 200아워 이런 식으로 정해진 SLA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24시간 365일 저희가 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시면 함께 조사에 참여해서 SLA 기준이 보통 2시간 아니면 4시간입니다.
2시간 내지 4시간 안에 투입돼서 이거는 사고가 맞습니다. 이거는 아직 사고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라는 판단과 함께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보험과 같은 서비스인데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사고 대응 사전 준비 서비스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가면 어떤 서버가 의심되는지 정황도 나올 수 있고 한데 분석을 하려고 하면 로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안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인력의 변화도 많고 서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디파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기 대응에 많은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대응 서비스 안에 사고 대응 사전 준비 서비스라는 이 작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조사를 그런 조사가 가능하게끔 하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사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로깅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로깅을 하고 계신지 그것들이 저희가 조사할 때 충분한 건지 그리고 어떤 탐지 기술을 어떻게 탐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부 시스템은 어떠한 아키텍처로 되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같이 얘기를 나누고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또 코멘트를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R&R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R&R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설팅 개념의 별도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전 연습해 볼 수 있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사전 대응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조직이 상황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충족될 수 있게끔 저희 컨설턴트들이 맞춤형으로 따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고 대응 대비 서비스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치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맨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 서비스를 그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셔서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A라든지 IR은 어차피 벌어지지 않은 거고요. CA가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맨디언트에 소개드렸던 테이블탑 엑서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레드팀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맨디언트 컨설팅에 약 반 정도를 줄여놓은 겁니다. 다 쓰면 너무 디자인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정해준 저희랑 계약하신 시간 안에 얼마만큼 새로운 서비스를 계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치매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맨디언트와의 어떤 공동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맨디언트가 갖고 있는 어떤 치매 사고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리고 누구나 치매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맨디언트 코리아 문형록 지사장의 클로징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형록 지사장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용록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왔다는 건 끝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한 2시간 동안 경청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검증을 하고 보완을 하고 다시 돌아가실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아마 정보를 찾고 지인에게 물어보고 레퍼런스를 체크한다든가 많은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이버 시큐리티에서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텔리전스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동향은 어떤지를 알아보게 될 텐데 자칫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다크웹을 인텔리전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크웹도 또한 활용하고 참고해야 될 내용이긴 하겠지만 다크웹을 믿고 다크웹만 갖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그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크웹을 참고하되 인텔리전스를 가지고서 업무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처음에 이러한 왜 인텔리전스가 무엇이고 인텔리전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계획 실행 단계, 실행을 하고 났을 때는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밸리데이션과 같은 툴로 인텔리전스 기반의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한 실행이 제대로 동작이 됐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작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은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텔리전스 기반의 밸리데이션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격자들은 지금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하고 그 대응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맨디언트가 그 해법을 제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요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오늘 약간 날씨가 쌀쌀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곧 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공격, 어택, 침입, 사고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좀 이쁜 화면을 그렸고요. 봄날 흩날리는 벚꽃처럼 저희를 아름답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아닌 저희 다음 플랜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항상 이 행사를 마칠 때마다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해마다 RSA 컨퍼런스를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월에 또 RSA 컨퍼런스가 계획되어 있죠. 저희는 해마다 RSA 컨퍼런스를 가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편이라든가 호텔 예약 대행, 사소한 것이지만 또 처음 가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일을 하고 맨디언트라는 브랜드와 이름을 계속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글이 하고 있는 시큐리티에 대한 세션 브리핑, 또는 맨디언트가 계획하고 맨디언트가 설명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대응에 대해서 하는 세션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SA 컨퍼런스를 참가를 계획하시거나 주변에서 가실 계획이 있다면 저희 맨디언트 팀, 영업 또는 기술, 마케팅 어디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작년에 저희가 담아온 영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RSA 컨퍼런스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